예, 2016년 1월 4일, 2016년 첫날에 증권 찌라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를 했죠. 예,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대우증권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인수하는 비용을 대우증권을 담보로 조달을 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BO 형식으로 인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BO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봤을 때는 합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합법과 불법의 구분이 좀 애매한데요. 지금 미래셋은 지금 대우증권을 담보로 조달을 하는 것으로 모양이 보여집니다. 또한 인수한 이후에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을 합병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합병을 할 때 인수한 대우증권의 주식은 어차피 자사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대우증권의 시가총액이 적을수록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그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21일 대우증권 인수 결정난 이후에 대우증권의 주식은 1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한 예로 우리투자증권이 NH금융 쪽에 인수될 때도 PBR이 0.79로 낮았는데 더 낮아져서 0.69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대우증권도 주가는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말에 핫 이슈죠. 노소영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안 한다고 공지를 했고요. 그러면 이혼을 안 하는 게 진짜 안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베네핏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노소영 씨를 잠깐 보면요.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귀국해서는 연세대학교의 영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워커미술관하고 나비아트센터의 관장을 맡으면서 중국 칭화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서울예술대학 디지털 아트학과 교수, 인천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총감독, 여수세계박람회 SK텔레콤관 총감독 등 ICT와 연결된 아트 쪽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 새로 오픈한 인제 양성공간인 타장마당에 작년 2015년 12월에 17일인가요? 로봇 파티를 열었는데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직접 오픈한 파티라고 후문이 있었습니다. SK그룹의 나비로고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후문도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면 뒤로 숨지 않고 현정원 회장처럼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아트와 ICT가 연결되는 부분과 로봇 관련된 부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SK 플래닛이 이번에 회사를 쪼개는 부분도 딱 이런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까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철강 가격이 반등을 했네요. 중국이 시장이 늘어서 반등한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36% 이상이 적자를 봤답니다. 중국 철강 업체들이. 그래서 파산하는 업체도 생기고 복잡해지다 보니 생산량이 줄었어요. 공장 가동률이 75%로 줄면서 철강 가격이 연말에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연은 7.5%, 냉연은 8.2% 올라서 톤당 1944위안, 2533위안까지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호재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조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닉글로리 보안업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안이라는 부분이 정보보호기술을 합병하면서 갖고 있던 TMS 솔루션인 테스를 가지고 매출했었죠. 근데 그 테스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많이 나가고 하는 바람에 매출이 반토막 이하로 줄었습니다. 3분기까지 자산 총계가 157억으로 2014년 연말 기준 150억 가까이 줄었고요. 물론 부채도 같이 줄어서 140억 정도 줄었지만 자산이 훨씬 더 많이 줄었고, 그리고 자산 구조를 보면 현금과 매출 채권이 중점적으로 130억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157억 중에서 무형의 자산이 60억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산이 100억 이하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도 50% 이상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겠죠.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좀 감소했다고 해나 회사 자체의 존폐가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다른 돌파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중국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관련돼선 M&A라든지 이런 쪽으로 회사의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M&A가 아니면 증자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동양네트워크스 지난 연말 주주 배정 이후 일반 공모 증자한 부분이 100% 발행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주주 배정에서 실권이 나서 일반 공모한 210만 주 주식의 일반 청약 결과가 152.64대 1.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청약 열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100%다 발행이 성공했는데 이 신주거 상장일이 1월 7일입니다. 이때 맞춰서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